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반 네타냐후 블록 8개 정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하면서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의 실각이 현실화됐습니다. 이스라엘 크네셋이 지난 6월 2일 의원 투표를 통해 아이작 헤르조그를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불사하면서도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반 네타냐후 블록 8개 정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하면서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의 실각이 현실화됐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야미나의 대표인 나프탈리 베넷이 총리직을 2년 먼저 수행하게 됩니다. 예시아티드의 대표 야이르 라피드가 연정 구성 마감 시한을 35분 앞두고 극적으로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했습니다. 연정에 참여한 정당은 예시아티드, 청백당, 이스라엘 베이테누, 노동당, 뉴호프, 메레츠, 야미나, 라암의 총 8개 정당입니다. 8개 정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총 62석으로 크네셋 전체 의석수인 120석의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이 정당들은 야미나가 지난달 31일에 연정 참여를 선언한 뒤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합의 막판에는 아랍계 정당인 라암까지 합류하면서 반 네타냐후 지지세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8개 정당 연합은 일주일 이내에 실시되는 의회 신임 투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연립정부로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사전 합의에 따라 차기 정부의 전반기 총리직은 야미나의 대표 나프탈리 베넷이 맡고 외무장관직은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가 맡게 됩니다. 국방장관은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계속해서 장관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면 우파 연정 구성에 실패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009년 3월 31일 재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총리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에서 전시내각 수장의 면모를 보여주며 상황을 반전시키는 듯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야미나의 베넷은 아랍계 정당과 함께하는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끝내 좌파 연정 구성에 합의하며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서방 외신들은 이번 정부를 두고 극좌부터 극우까지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체되기 쉬운 취약한 구조의 정부라고 진단했습니다. 크네셋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60세의 아이작 헤르조그로 주이시 에이전시의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11대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스라엘 크네셋이 지난 6월 2일 의원 투표를 통해 아이작 헤르조그를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헤르조그는 이날 총 120표 중에 87표를 얻어 27표를 받은 미리엄 페레츠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헤르조그 당선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경청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합의의 정치를 열어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도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반유대주의와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작 헤르조그는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이스라엘의 6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고 하임 헤르조그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부자 대통령의 타이틀을 거머쥔 그는 2018년부터 전 세계 유대인들의 협력기관인 주이시 에이전시의 의장을 맡아왔습니다. 2003년 총선에서 노동당 소속으로 의원이 된 그는 아리엘 샤론 주도의 연정에서 주택 건설 담당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야권을 대표할 당시에 그는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수반과 만나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약속한 전력이 있는 대표적인 좌파 정치인입니다. 2015년 의회가 해산됐을 때는 총선을 앞두고 반 네타냐후 연대 결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7년 노동당 당권 경쟁에서 밀려나 2018년부터는 주이시 에이전시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정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크네셋 의원이 입후보하지 않은 최초의 선거이자 집권 세력인 범보수 우파 세력은 후보를 내세우지도 못한 선거라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습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당선인은 현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9일 대통령으로 취임해 7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불사하면서도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일 모사드 신임국장의 취임식에 참석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핵은 이스라엘 생존에 실존적인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는 미국과의 대립과 실존하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실존하는 위협을 제거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미국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의 핵합의 복귀가 이란의 테러 지원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저지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한편 총리의 이번 강성 발언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이파일 갈등 중재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 순방을 마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가자 분쟁의 도화선이 된 셰이크 자라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 퇴거가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이스라엘에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휴전이 선포됐음에도 성전산에서의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며 이스라엘 측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블링컨 장관이 사우디와 카타르에게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고 카타르가 신속하게 5억 달러 지원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링컨 장관의 신속한 가자 지구 재건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또한 휴전의 후속 조치인 이스라엘군 유해 송환 및 납치된 이스라엘 주민 석방이 진행되기 전에 가자 재건을 강조한 미 행정부에 이스라엘 당국이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핵협상 복원만 추진하는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이번 이파일 분쟁의 후속 조치에도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